자, 이번 강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적분연산하다 보면은 너무 연산이 좀 짜증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항상 쓰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일 때, 우리가, 이 정적분이, 피적분 함수가 좀 특별한 경우일 때 연산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몇 개의 공식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들일 텐데,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일단 모양부터 한번 볼까? 자, 지금 첫 번째는 구간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데, 이 알파, 베타가 피적분 함수의 두 근이 되는 거야. 피적분 함수의 모든 근은 알파, 베타밖에 없는데, 그것이 구간의 양끝, 아래 끝과 위 끝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게 2차 꼴. 3차 꼴에서도 역시 알파, 베타 가지고 피적분 함수의 모든 근이 자, 구간에 오는. 그치? 그러면은 3차니까 모든 근이 이렇게 올라면은 하나는 중근, 하나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실근, 제곱, 1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모든 근이 여기 구간에 오게 되겠지. 그리고 또, 자, 우리가 이번에는 4차 꼴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알파, 베타가 여기 피적분 함수의 모든 근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1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 알파, 베타가 여기에 모든 근인데, 자, 역시 4차 꼴인데, 일단은 사이좋게 2제곱, 2제곱 이런 꼴이 오게 될 거야. 되겠지? 그치? 되겠어? 자, 그때 이것들을 직접 연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다 정리해보면 그냥 별거 없어. 그냥 딱 쭉 정리해보니까 연산이 생각보다 깔끔해지는 공식들이 존재해가지고 그걸 쌤이 좀 소개해보려고 그래. 그치? 근데 또 이 공식이 많다 보니까, 아우,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암기의 요령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참고로, 자, 여기 2차인데, 자, 보시는 꼬라지가 죄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6분의 절대값. 자, 선생님이 절대값 붙였으니까 다 양수. 그치? 양수. 절대값 A. 그리고 12분의 절대값 A, 20분의 절대값 A, 30분의 절대값 A. 달라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개수, 요 앞에 있는 곱해진 수인데, 그것도 분자는 절대값 A로,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A로 다 고정되어 있고, 분모만 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암기하기가 너무 쉽다 이거지, 암기하기가. 근데 이게 또 6, 12, 20, 30 이런 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쉬워, 암기하기가. 어떻게 암기하냐? 저 6이라는 것은 얘가 2차가 나왔으니까 2차일 때는 2와 그 다음 자연수 3을 곱해주면 돼. 그럼 6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꼴일 때는 분모가 6,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3차 꼴일 때는 어떻게 되냐? 3차 꼴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3차니까 이게 3차, 얘는 4차, 얘도 4차 이게 되는데, 자, 자, 요 같은 경우 3차 꼴일 때는 우리가 역시 3차니까 3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수 3, 4, 12. 그럼 바로 분모가 이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4차 꼴인데, 4차 꼴은 두 개가 있는데, 자, 요 세제곱꼴을 갖고 있는 꼴 같은 경우는, 4 한 다음에 그 다음 수는 5, 4, 5, 20.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곱 둘이 이렇게 나눠 갖는 꼴 같은 경우는, 나눠 갖는 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4, 5 했으니까 이제 누가 할 차례냐면은 여기 4차지만 안타깝게도 4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5부터 시작해. 5 곱하기 6 해서 30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되겠죠? 자, 암기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봤어. 암기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렇지? 자, 이 암기는 여러분들의 좀 몫이니까 좀 암기를 해주면 돼. 자, 근데 요거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랑 20인지 30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자, 그거는 이따 좀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확인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참고로 얘랑 지금 다 똑같은데, 베타 마이너스 5제곱, 베타 마이너스 5제곱, 요 지수를 얘기 안 해. 2차는 차수 하나 커져서 3제곱, 3차도 차수 하나 커져서 4제곱, 4차는 차수 하나 커져서 5제곱, 역시 4차니까 얘도 5제곱 이게 되고, 자, 그리고 요거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놈 다 똑같은데 분모 20, 분모 30이니까 지금 누가 더 작니? 큰 놈으로 나눈 게 더 작을 거란 말이야. 즉 얘가 더 크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20인지 30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면 그렇게 또 안 헷갈릴 수 있게 될 거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아무튼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냐 이건데, 우리가
넓이, 특히 넓이에서 많이 써먹는데, 넓이를 갖다 구하는데, 넓이를 구하는데, 피적분 함수가 이런 꼴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꼴이 되는 경우. 그때는 그냥 정적분을 갖다가 그냥 부정적분해서 문제 풀지 말고 가차없이 그냥 바로 공식에 넣을 건데, 지금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언제 있냐 하면은,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놈은 y는 fx 요 2차 함수하고 y는 fx하고 y는 0이란 걸 연립해 보면은 그놈이 연립했을 때 교점을 보면은 fx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최고차항 계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알파, x-베타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적분에서 이 넓이를 갖다 구할 때 이런 높이를 찾기 위해서는 요 양 끝에 있는 두 점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 그치? 자, 이 두 점 0인 순간 구하고 그 높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윗 빼기 아래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것이 연립방정식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서도 이 공식이 쓰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y는 gx가 이렇게 있어. 얘 넓이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 함수를 본다면은, 자, 위에는 gx가 있고 아래는 fx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니? 자, 높이를 의미하는데, 근데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건 연립방정식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왜냐면은 y는 이 식의 꼬라지는 y는 gx하고 y는 fx 두 함수가 뺐을 때, 그치? y좌표의 차이,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를 직접 연립해 보면, 이걸 집어넣어 보면은 gx는 fx가 되고,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얘를 넘겨보면은 두 함수의 차 형태가 연립방정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치? 되겠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높이 함수 자체가 연립방정식과 연관이 있는데, 이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보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연립방정식 교점의 x좌표가 될 텐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두 점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피적분 함수 형태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gx-fx 얘도 2차 빼기 2차니까 2차가 유지가 될 것이고, 최고차항 계수 누군지 모르지만 a라고 놓고, 아무튼 그 놈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x-알파, x-베타, dx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자, 얘를 갖다 써먹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치?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고민을 해봐. 알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은, 뭐 2차니까, 뭐 2차에서는 요 꼴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y는 gx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요 피적분 함수, fx-gx가 역시 또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되겠어? 되겠어? 넓이니까 절대값 달아주고. 되겠어? 그래서 자,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무튼 이런 모든 놈들 다 요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 a라는 것은 연립했을 때, 두 함수를 뺐을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a가 되는 것이고, 베타 알파라는 것은 만나는 두 교점을 의미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모든 형태 공식이 하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웁니다. 자, 그리고 그럼 뭐 gx 저 2번 꼴은 도대체 어떤 형태냐?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 텐데, 가장 기본 꼴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자, 3차 함수하고 x축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그치? 그때 요놈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역시 함수 값의 차이 가 3차 방정식 꼴이 될 것이고, 그때 그는 알파라는 이중근과 베타라는 한 실근을 갖는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럼 얘 그냥 공식 때려 넣으면 된다는 거야. 연립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 달아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치?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 부분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아닌 베타에서 중근을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쌤이 여기다는 안 써놨지만 교재에 써놨어. 2제곱, 1제곱 말고도 1제곱, 2제곱. 걔도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연립되어진 피적분 함수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두 함수 값의 차의 피적분 함수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한 근과 이중근을 갖는 3차꼴이라면 자 그때 요 구간의 넓이 구하면 다 얘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3차꼴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직선하고도 이렇게 이게 알파, 베타 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고 해도 공식이 똑같다는 거야. 되겠니? 되겠어? 심지어는 뭐 2차하고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2차가 이렇게 있는데 3차가 퉁 여기서 튕기는 거야. 이렇게 튕겨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치? 그럼 뭐 피적분 함수의 관계식은 다 똑같을 테니까. 그치?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저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건 니네가 천천히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겠지. 그렇지? 막 이걸 암기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해하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니까. 되겠지? 자, 이번에는 3번. 세 번째 공식인데 3번 공식. 자, 이제 4차 꼴이지. 3번과 4번을 좀 비교하기로 했었는데 3번 꼴, 가장 기본 꼴이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어떤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4차 함수지. 4차 함수가 3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알파고, 요게 베타고, 이렇게. 그치? 그때 역시 요 공식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접하고, 뭐 직선과 접해서 요놈의 넓이, 이게 또 알파고, 이게 베타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을 텐데, 그것들 니네 한번 고민해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 꼴만 좀 놓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래서 얘는 이런 꼴이 되는데, 얘 분모가 어떻게 됐었지? 4차니까 4, 5, 20이어서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차니까 5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헷갈리는 게 이놈하고 좀 헷갈렸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하냐? 기본 꼴을 갖다 그려보면은, 자, 이럴 때. 그치? 이럴 때.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그치? 요놈하고, 좀 헷갈린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꼴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중근을 갖게 된 꼴 같은 경우는, 자, 4차니까 4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5부터 시작해. 5, 6, 30분의 절대값 i,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차니까 5제곱. 이렇게. 근데, 얘하고 분모가 너무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을 정말 제대로 좀 그려주는 게 좋은데, 실제로 그림이 막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이 구간의 넓이하고 이 구간의 넓이를 비교해보면은 얘가 클 수밖에 없어. 그림상. 이렇게 암기하는 게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더 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같은 간격이라면은. 알겠니? 그치? 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거든, 얘는 쫙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 얘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이게. 알겠어? 되겠어? 그래서 얘가 더 큰 놈이니까 그 큰 쪽이 분모가 20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프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막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튕기고 또 이렇게 튕겨서 이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또 이런 경우 공식이 다 똑같을 텐데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그려봐봐. 알겠지? 몽땅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되겠니? 아무튼 그런 모든 형태의 우리가 놈들은 발견한다면은 적분 쓰지 말고, 그 부정적분 쓰지 말고 그냥 바로 공식에 때려넣어서 마무리하자, 이 얘기야. 되겠니? 응?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을 한번 정리해봤어. 확실히 암기해 주는 게 좋겠지.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사실은. 근데 혹시 나온다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해 놓고 있는 게 좋아. 자, 이번에는, 자, 이제 공식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거 좀 지우고. 자, 이런 공식이야. 2차 함수야. 반드시 2차여야 돼. 자, 얘가 뭐라고? 2차야. 반드시 2차고, 2차가 돼야 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어떤,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이렇게. 그치?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그때 접점이 있지 않니? 이런 접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접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저점 두 개를 갖다가 쭉 이어서 선을 갖다 그린 다음에, 자, 이 접점 두 개를 이은 선분과 이 2차 함수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텐데,
이때, 자, 요 2차 함수와 이 두, 접선. 요 공간이 보이지? 그 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이쪽 부분의 넓이를 갖다 물어본다면은, 자,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면은, 자, 이때, 자, 이 부분의 넓이가 S면은,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S라는 항상참인 특징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개 짜증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접점을 찾아서 접점 구해준 다음에 이 직선과 요놈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게 알파라고 보고 이게 베타라고 본다면은, 자, S는 또 기본 공식이잖아. 2차니까 6분의 최고창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다고. 그걸 2분의 1에서 얘를 구해버리는 거라고. 되겠지? 자, 이게 5번째 공식이야. 5번째 공식. 자, 이제 마지막 공식 갑니다. 마지막 공식. 자, 마지막 공식은 뭐냐면 3차식인데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3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차 함수야, 3차. 얘가 뭐라고? 얘가 3차야, 3차인데, 자, 아까처럼 막, 우리 아까 같은 경우는 막 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얘는 의미 없이 그냥 세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래 놓고, 자, 요 부분, 요 X축과, 자,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셈이 이거 갖다가 S1이라고 하고, 자, 요 부분, 요 놈과 이 놈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S2라고 했을 때, 자, 얘도 기가 막힌 공식이 있어. 그래도 얘도, 얘는 진짜 잘 쓰이진 않긴 하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훨씬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거지. 자, 얘는 공식을 어떻게 하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 만나는 세 점 중 요 두 점의 간격, 이 길이의 간격, 그거를 요 선분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선분 길이를 M이라고 할게. 그치? 그럼 요 선분 길이만 구해주면은 우리는 사실 요놈 S1, S2를 아주 쉽게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S1 같은 경우는 얘가 3차니까 3차는 아까 분모가 뭐였었죠? 우리 앞쪽 배운, 바로 전에 배운 공식에서 3차는 3, 4, 12, 12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값 A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S1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암기해. 이거 연산해서 그냥 만든 것 뿐이야. 별 의미 없으니까. 증명 따위도 안 할 거야. 그냥 암기해버려. 그렇지? 자, 그러면 요 S1 부분에 이 간격, 요 L이 있는데 그 L을 갖다가 세제곱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냐? 아까 보니까 전체 몇 제곱이었어? 3차 꼴 같은 경우는 보따리 3차니까 4제곱. 그러니까 이제 3번 곱했으니까 1제곱 하는 형태가 하나 있으면 될 텐데. 그치? 그럼 여기엔 누가 오냐 하면은, 선생님, M은 뭐합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 M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까? 2M, 자, 얘 세제곱 했으니까, 얘 섭섭하니까, 얘는 2배 해주고, 거기다 L을 갖다 더해주는 거야. 내지는 L, 뭐라고 쓰나요? 선생님 공식을. L 플러스 2M. 똑같이 쓰자. L 플러스 2M.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이거 그냥 때려 놓으면 그냥 바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은 이 교점만 찾아서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어. 그럼 S2는 어떻게 됩니까? S2는. 자, 역시 12분의 절대값 A 이렇게 되니까 요령은 똑같지. 자, 이번엔 요 부분이니까 요 선분 길이 M을 갖다 구해서 그 M을 세제곱해주고 한 번 더 세제곱 총 4차 꼴이 되는 한 번 더 곱해줄 텐데 그러면은 여기 M 하고 L이 섭섭할 테니까 거기다 섭섭한 L의 2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바로 공식에 때려 넣으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야. 되겠니? 그렇지?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암기만 하면은 자, 혹시라도 이런 형태를 만나게 되면은 복잡하게 연산을 갖다 하지 않고 바로바로 공식 때려 넣어서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냥 이 얘기지. 그치?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원래 이걸 갖다가 이런 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끔 학생들한테만 얘기해 줬었는데 그냥 암기해버리자. 그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수능이 연산 시간이 너무 부족해. 되겠지? 자, 됐습니까? 그럼 다 했나? 네,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끄도록 할게. 이것도 공식 똑같이 썼나? 똑같이 썼네. 되겠죠? 자, 끄겠습니다. 끌게.